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베스트스탁의 황주명입니다. 일주일간 최고의 주식과 또 특별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이번 주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시청자님들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시장이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어떤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잘 준비된 분들에게만 가치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택과 집중, 갈 종목만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참여 방법 있습니다.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어떤 전략과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잠시 다른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지 부분도 함께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들은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샵3772 황주명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다양한 정보들, 정말 시장에는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 중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시간을 줄여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밑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용기 있게 또 내 종목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 또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교재 2권을 무료 체험권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좀 많은 변화가 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먼저 같이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대에서 좀 공격과 방어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이 유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금강석이라든지 뭐 광물들 모두 다 만들어지고 있고 또 실생활에서도 석유가 없이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경기 지표로도 그렇고 경제 지표로도 그렇습니다. 자, 120달러, 130달러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 다른 쪽에서 또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혹은 좀 증산 이슈가 있으면서 유가 방어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죠.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경기 불안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한 100달러대 정도에서 공방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섣불리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 정도에서는 또 상승을 또 예견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도 유리한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가가 좀 130달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철광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니켈, 구리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즉 니켈 급락 등의 원자재값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유가랑 그다음에 어떠한 그 원자재 혹은 금속이랑 무슨 상관이냐. 금속이나 원자재를 캐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가, 어떤 석유를 통해서 동력원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진이 나오는 건데 유가가 워낙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와 철광석, 니켈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어쨌든 간 유가 시세가 130달러에서 100달러대로 좀 안정화되면서 좀 하락하면서가 맞겠죠. 좀 시장도 반등의 기미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인데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좀 약세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특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뭐 시장도 좋고 종목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왜 삼성전자만 덜 가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상속에 대한 이슈도 좀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약세 흐름을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낮춰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유가 안정화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을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15.08에서 2714.09포인트, 00포인트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시 27로 고가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제 28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서 이제 시장 주도 포지션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나 한번 좀 지켜보면은 첫 번째는요. 철강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철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좀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고 현재 그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부동산 쪽에 좀 많은 부분이 집중될 거다라는 이슈가 있게 되면서 동일제강이라든지 금강철강, 문배철강 등 어떤 인프라 투자 수혜, 철강이라는 것은 결국 건설에서 들어가는 핵심 이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프라 투자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중에서도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뭐 넷게임즈, 드래곤플라이, 카카오게임즈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주들은 다시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에이 저 리포트가 이렇게 안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제부터 리포트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장은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로봇 AI 쪽에 대한 정책도 좀 많이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로봇셀을 내지 않으면 인간은 경쟁력에서 잃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나올 정도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당에 가보면 요즘에 배달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요. 로봇 청소기도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화돼 가고 있는 관점이 지금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AI 관련된 종목 중에는 셀바스 AI라든지 그다음에 에브리봇, 로보티즈 등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전체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은 유가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시장의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낙폭되었던 종목들 중에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뭐 건설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봤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또 참여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ST팜 12만 원에 60%요. ST팜 12만 원에 비중 60%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ST팜 뭐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올리고액산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앞으로 뭐 캐파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네. 네, 좀 기대감에 갖고 있었는데 15만 원 올라갔을 때 못 팔아가지고 예, 그때 쭉 내려서 기다리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다시.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뭐 입절을 할 수 있나 해서 좀 여쭤보려고. 정확한 이제 핵심 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이번 이제 올리고치로제를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만선 질환용 그 올리고치로제가 이제 산업화되기 시작을 했고 2022년 3월 1일부터 1월까지 한 800억 정도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이제 실적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시정 안 나오고 내용 없을 텐데 이제는 그런 그 고단위 단계는 넘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CDMO 사업 분야를 좀 확장했다라는 겁니다. CDMO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은 제조업을 섞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 업체로 좀 바뀌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연결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올리고 같은 경우 아시아 1위, 글로벌 3위 모멘텀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도도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기대가 있고요. 자본도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일단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타협이 있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한 3조 정도 규모의 회사라고 봤을 때는 전혀 이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3조 이상에 대한 가치로는 아직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ST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총은 한 2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자, 차트를 잘 만들었습니다. 바닥 다지기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장이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로나만 보지 말고 새로운 모멘텀도 보자. 이렇게 시장이 좀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보고 있고. 자,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14만 원까지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 아시다시피 14만 원만 되면 이게 악성 매물이 많이 쏟아져요. 그건 아시죠,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4만 원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 가치로 봤을 때는 한 16만 원 정도 보입니다. 16만 원 정도. 근데 14만 원 정도에서 저는 비중 60%시니까 비중 반 정도는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16만 원에서 전략 매도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시총 가치로 2조 밑에라고 하면 10만 원 언더에서는 전혀 부담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부담 없는 자리 대비 한 20%밖에 차이는 안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대신에 14만 원의 반, 16만 원의 반 이렇게 매도 전략 드리겠고 손절 라인 8만 원은 뭐 방송 때문이라도 제가 손절 라인을 드려야 되거든요. 드리겠지만 뭐 리스크하게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제가 14만 원, 16만 원 이렇게 분할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14만 원까지 가는데 좀 오래 걸릴까요? 제가 이거 차트를 잘 몰라서. 14만 원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제 바뀌게 되는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타고 간다면 너무 걱정 없이, 너무 어려움 없이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기대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4만 원 받아서 넘어가는 단계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좋은 제약바이오들은 조금 이제 보셔도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영우 DSP 네, 2,300원에 9%요. 2,300원에 영호 DSP 9%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데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게 저 메타버스도 연결된 것 같고, 네. 저 노보다고 연결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 보여서 이걸 더 사고 싶은데, 네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궁금해서. 네. 정확하게 좀 잘 찝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SKT랑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 독점 셀, 그러니까 반도체 셀 관련해서 검사 업체로도 좀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 IT 기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두각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OLED 관련된 업체죠. OLED 관련된 업체고 관련돼서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제 OLED 및 LCD 검사 장비 업체고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하면서 뭐 테스트 장비라든지 셀 장비까지도 좀 확장되는 거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좋아도 좀 두각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턴어라운드 구간 안으로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1,000억 밑에 기업들 중에서 뭐 영호 DSP 정도 기업이면은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좋은 걸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물려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참 무섭잖아요, 그죠? 아무리 주식이 예. 잘 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딱 보니까 한 2,800원이에요. 그러니까 2,800원이 되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작년도 8월 그리고 재작년도 12월까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만 되면 매도하고 싶다 하는 자리가 2,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자리에서는 한 번은 매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00원은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중이 조금 낮으시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추매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21선에서 매수하시면 좋아요. 이제 21선 딱 돌려놨잖아요, 그죠?
딱 돌려놨으니까 만약에 21선이 좀 올라오면서 눌리게 되면 뭐 한 21선이 한 2,100원 정도 되면은 21선이거든요. 혹시 내려오면 2,100원에서 한 추가적으로 한 6%더 매수하셔서 전체적인 물량은 2,800원에 매도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언제나 시청자님의 주식을 좀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명쾌하게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세분화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전략을 잡으시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냥 딱 하나로 전략 주면 되지 왜 두 개, 세 개로 주냐. 근데 주식은요, 정말로 수익 보려면 대응이에요. 주식은 게임이 아니라 주식은 현실이고요. 주식은 게임이 아니라 주식은 대응입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코스맥스 11만 5천 원에 10%인데요. 네. 여기다가 네, 이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10%를 더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혹시 평소에도 화장품에 관심 많으십니까? 아, 이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면 이 화장품이 이제 잘 된다고 해서요. 그렇죠. 이게 좀 산지가 좀 시간이 됐거든요. 네. 한 몇 달 됐거든요. 네. 제일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샀어요. 네, 일단은 여성분들의 가장 큰 것 중에 관심이 또 미잖아요. 그죠? 미, 아름다움. 또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아름다우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코스맥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분이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갑과 을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맥스의 화장품을 성분을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맥스에서 수주받아 가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건 아시죠? 네. 그럼 일단은 본질의 가치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재무제표 상태를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화장할 때가 좀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덜 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즉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서는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오히려 화장품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제 K컬처, K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코스맥스는 충분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았고 1,0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50%까지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8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50%라고 하면 12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네. 근데 12만 원 딱 보니까 저항이 너무 많아요. 그 자리는. 그러니까 네. 12만 원까지는 다시 좀 시간을 두고 가면 리오프닝 수혜주로 갈 수 있으니 네. 12만 원까지는 보유를 하시되 그 대신에 이제 거기는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간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종목이 좋다 보니 많은 분들이 외국인, 기관, 개인 다 이 자리만 되면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자리는 매도 의견 드리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냅두시고 한 7만 5천 원 정도에서 한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셔도 된다. 이제는 바닥 다지고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10% 추가 매수하지 말고 7만 5천 원까지 가면 5%를 추가하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있는 물량과 갖고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회비용이 있다 보니까 또 너무 여기다가 평단이 급하게 안 낮춰진다면 다른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수혜주들도 좀씩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화장품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은 뭐냐면 일단 소모성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다. 단점은 좀 진입 장벽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와일약품 네, 3,200원에 10%, 네,
그 대표님 제가 이 과일약품은 21년 5월 중순에 그 매수를 했다가 그때 매수할 때는 부채율이 낮고 유벌도 좋고 자본금이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엊그제 3월 17일 날 네네. 추매를 해서 단가를 이렇게 낮추었거든요. 아, 낮추었는데 네네네. 앞으로 이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정확하게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정말 회사는 좋은데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약간 인기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연기를 잘하더라도 또 안 뜨는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기력을 오랫동안 잘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빛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주가 오히려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제히 한번 올라간 다음에 잠시 인기를 잃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약품들을 좀 잘 보시게 되면 요즘에 약국에 가면 그 코로나가 이제는 뭐 특별한 약이 없다 보니까 감기약이 요즘에 그 약국에 거의 없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정말 모든 약들이 정말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나쁜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다. 그리고 이상한 투심이나 투매에 대한 약품들도 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악성 매물들도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은 한 1,000억 단 정도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50억 단 정도 유지하는 컨디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찝어주셨던 게 자본이 좋습니다. 자본이 거의 뭐 1,8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부채가 125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단단한 회사입니다. 자, 주가가 이제 충분히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빠질 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빠질 거에 대한 우려는 없고 주가가 올라오는데 이제 무상증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뭐가 많냐면 어느 정도 되면 악성 매물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또 악성 매물이 나오는 자리는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자리가 3,500원 정도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3,500원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회사 턴어라운드 되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3,500원에선 전략 매도 이거는 좀 드리겠고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추매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그냥 딱 요 물량까지만 딱 들고서 3,500원에 매도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손절 안 하고 기다렸는데 잘했다 싶습니다. 네, 어려운 그 터널은 다 지났어요. 이제 조금씩 빚이 빨리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이제 빚이 좀 보여지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겠습니까? 조금씩 이제 기대 보시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알테오젠이고요. 네네. 69,000원에 10%예요. 알테오젠 그리고 69,000원에 비중 10%. 알테오젠 뭐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한 2년 전부터 좀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연초에 뭐 학회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자고 샀는데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오늘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그 이제 뭐 회사는 뭐 말단 비대증이라든지 뭐 국가 정책 관련돼서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뭐 자회사가 뭐 폐암 치료제 관련돼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그죠? 감사 네, 보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전화 드렸어요. 근데 감사 보고서는 제 생각에는 뭐 외부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문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끔 이 시즌에서 제출 지연이 되다 보면 좀 리스크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향 정도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7할 이상은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그래도 항상 좀 문제가 있을 경우 지연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면밀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이제 시총이 한 2조 5천억.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대표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사실은. 대표 제약바이오주고 관련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이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이제 쉽게 무너졌던 자리가 1월 13일 날 말씀하셨다시피 1월 13일 딱 턴어라운드하고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면서 같이 밀렸거든요. 시총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악성 매물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69,000원의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차트상으로 접근하셨다면은 정확한 차트 접근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때문에 무너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7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전 추가 매수는 이 종목은 시총이 높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아서 7만 원 정도의 매도 드리고 충분히 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7만 원 50% 매도, 8만 원 50% 매도 이렇게 좀 전략 드리겠고요. 자, 5만 원은 손절 라인 드리겠는데 지금 차트가 21선과 51선 골든 크로스 하면서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차트거든요. 너무 걱정은 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이거 감사보고서 요거에 좀 문제가 된다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전화를 드린 건데 감사 좀 네네네.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제출 지원에 대한 이슈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만약에 그냥 네네. 특별하게 뭐 감사 보고서에서 뭐 내부 관리 회계 정도의 어떤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 뭐 신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인데 한 번 정도의 리스크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리스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또 만약 감사 보고서 나오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항상 매주 토요일 날 함께 하고 있으니까 또 전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출 지원이 되는 경우들은 서류 미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한 건데 내부 관리 회계조 들어가도 2번 이상이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 없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래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또 채팅방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의 이제 수익을 응원하는데 참 이런 게 이제 상장사라는 게 이게 민감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하나 공시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가시자.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JLK 7,950원에 10%요. JLK 7,950원에 비중 10%. JLK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의료 AI 인공지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네네. 목표가 한 10,000원 정도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요즘에 AI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AI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JLK 이제 공모가가 9,000원이었네요. 공모가 9,000원이었는데 특별하게 상승은 많이 없었고요. 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AI 이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기는 합니다.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이 AI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약군들, 위약군들이나 기존 약들을 이제 빠르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제는 인체 실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A 구간, B 구간, C 구간에서 성능도를 AI로 하게 되면 좀 더 정밀하고 조금 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AI 기본인데 분명히 그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엄청난 포텐셜을 갖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미래 기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공모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9,000원이었다라는 거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 기업이고 공모가 9,000원이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좀 테스팅 작업을 할 겁니다. 특히 신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종목은 큰 상승이 없었고요. 9,000원 공모가 대비 지금 뭐 한 18,000원까지는 올라가 봤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는 느낌은 듭니다. 차트 보면서 갈게요. 차트 들어가기 전에 재무제표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미래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매출액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연구 결과나 연구 결과값이 나와야지만 이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주가는 쭉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1,500억 정도까지는 시총을 다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1,500억이라고 하면 현재 구간이 한 1,100억 정도 되니까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러면 10,000원에서 1,400원 딱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 지지저항 계속해서 되는 부분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미래 가치는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확인해 보면서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9,000원에서 50% 매도, 9,500원에서 전략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은 6,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차트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시장이 좋아지면 충분히 그 자리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9,000원, 9,500원에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마음 같아서는요, 한 10만 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주식이니까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네. 매수가는 66,000원에 10%. 아, 잘 잡으셨네요. 66,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의 다 손실 보신 분들밖에 못 봤는데 아마 이제 타이밍을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많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이제 조금 사봤거든요. 네. 우리가 셀트리온 이제 삼형제가 있죠, 그죠?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 2등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두 번째 동생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 그래서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인데 셀트리온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한번 보였어요, 그죠? 대시 상승을 네. 보이고 나서 굉장히 지루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하락을 보이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예전과 다른 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막 견인 체육할 수 있는 빵빵빵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다소 부진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너무 큰 텀의 수익을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전략보다는 어떤 구간별로 트레이딩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66,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거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10조 밑에, 그러니까 7만 원 밑에 10조 밑에서는 매력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한 8만 원, 12조에서 13조는 또 저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10조 매수, 12조 매도 요 전략이 되게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8만 원에는 전 전략 매도 이거는 좀 드리고요. 다시 또 내려오면은 또 매수하시는 전략. 왜냐면 셀트리온 기업들이 다시 우리가 이제 팬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있다 하더라도요.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뭐 잘 간다 하더라도 대형형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8만 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네. 중장기적으로 가면 10만 원까지는 갈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9만 원 정도까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9만 듭니다. 원요? 네, 왜냐면 10만 원 정도에 많은 분들이 좀 투매가 나왔던 구간이어서 쉽게 뚫기는 어렵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유통자금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자금이 없다 보니까 시총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올라가려면 예전에야 뭐 워낙 물량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자금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시총 높은 종목은 구간 매매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진짜 주식시장만 바라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도 열릴 거고 리오프닝 수혜주들도 있다 보니까 시총 높은 종목들은 좀 대응 영역으로 보시기에 나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시총이 이제 낙수 효과로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포지션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그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해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들 또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LG 네, 말씀하십시오. LG 디스플레이요. 네, 26,600원에 네, 6%인데요. 네, 여기다가 6%를 추가 매수하면 네. 얼마쯤에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자, LG 디스플레이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 메타버스는 렌즈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제3세계로 우리가 무언가를 들어가려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보유하고 쇼잉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를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시청이 한 6조 8천억인데 저 같으면은 한 18,000원, 19,000원 언더는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한 19,000원 정도에서 한 4%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럼 평단이 떨어지시겠죠? 만약에 올라온다면, 만약에 추가 매수까지 내고 올라온다면 24,000원에 매도하시면 좀 빠르게 대응 가능하실 것 같아요. 종목 자체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35,000원까지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뭐 25,000원에 워낙 악성 매물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추가 매수되면 24,000원, 추가 매수 안 되면 그냥 본전 매도도 가능하다. 근데 시간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리드리게 되면 19,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4% 가능.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됐을 경우에는 24,000원 매도. 근데 내가 손실 볼 종목은 아니니까 내가 그냥 들고 갈 수 있다고 하면 26,600원까지 홀딩. 내가 롱텀도 가능하다고 하시면 35,000원까지 전략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셨나요? 지금 19,000원이 조금 넘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안 될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급한 것보다는 이것도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19,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요. 아니면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단을 낮출 때는 우리가 그 물타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물타기는 원하는 자리에서만 하셔야 흔들리지 않는 매매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타기 안 해도 26,600원까지는 오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걸릴까요? 24,000원까지는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26,600원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들의 어떤 수익을 지속적으로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무료 강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찾듯이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그 관심 종목 AS랑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할 종목들,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같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AS 가겠습니다.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엔터주들이 갈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엔터주들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안 받았어요. 그죠? 쭉 올라갔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F2E, FAN2E 근데 F2E가 또 시장이 되면 굉장히 좀 높은 상승 기대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려아연 말씀드렸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광산, 광물 수혜주로 두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종목 잘 갔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 하나 우리가 얻을 게 있습니다. 뭐냐?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의 변화가 기대가 되면 결국은 갑니다. 주식 타이밍을 100% 맞출 수는 없어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네오이즈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네오이즈라는 종목 오늘 관심주로 좀 갖고 왔는데 온라인 모바일 게임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요즘에 게임 업체들은 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오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비단, 뭐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핵심 역량만 갖고 있다면 코어 가치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P&E, P2E에서 이제 우리가 P&E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Play and On 뭐예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돈도 벌 수 있는 게임들. 크리토 골프 임팩트가 국외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리 프라이드가 국내 또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차트가 하락을 하고 다중바닥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단가는 25,400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단가 29,600원, 손절가 21,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업이죠. 미술품 경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술품에 대해서는 거의 뭐 가장 유명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미술 NFT 시장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NFT화 시킬 수 있고 가치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을 수 있겠냐 했을 때는 미술 NFT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 이상 정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 보시면 47,000원까지 올라오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조금 안 좋은 케이스의 모델링은 됐어요. 근데 충분히 지지저항에서 여기죠. 시작했던 자리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수는 없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매수 단가는 23,000원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 3만 원이 좀 저항이 많습니다. 그죠? 3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제시드리는데 어차피
NFT 시장은 앞으로도 뭐 지금 그 정책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NFT 시장에 대해서는 원래 양 후보 모두 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좀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두 종목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항상 그 전략, 그 전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셔가지고 좀 공부 많이 하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어떤 전략으로 이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공부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또 주식 전략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엔빌로프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강한 종목, 강한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한 종목과 강한 힘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엔빌로프 매매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외칩니다.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결국 순환매가 여기서 나올 거고 저는 주식을 하면서 10년 이상 하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고통이 있어도 기회가 온다. 늘 그 부분을 강조하고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엔빌로프라는 것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빌로프 상단 돌파. 자, 엔빌로프는 굉장히 단순한 로직입니다. 뭐냐? 21선을 기준으로 30%, 그러니까 상단 30%, 아래 30%로 해서 그냥 엔빌로프가 뭐예요? 봉투잖아요, 봉투. 그 봉투의 범위를 벗어나면 사건이야 사건 이걸 외쳐주는 게 엔빌로프입니다. 자, 발생 어려운 일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은 특급 호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단 호재가 확실하지 않으시는 비중을 좀 작게, 호재가 명확하다면 비중을 좀 강하게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는 있겠죠. 대량 거래 발생 후 돌파는 당연히 신뢰도가 높겠죠. 왜?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표본이 더 많으면 당연히 가능성, 신뢰도도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차트 바닥에서 발생하면 신뢰도가 높고요. 단, 신용 비율이 높거나 채권이 많으면 단기적인 접근이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결국 주식은 매수와 매도의 차이잖아요. 매수가 많으면 당연히 가겠지만 매도할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빠지겠죠. 자, 자본 잠식, 횡령 가능성 높은 종목은 모두 다 제외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로직을 통해서 한 5개 종목을 통해 우리가 케이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A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을 하게 됐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 이 종목이 센 종목이 된 거냐? 가만히 있다. 삼성전자는 절대로 이런 모멘텀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변동성이 큰 종목에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SA라는 종목이 자,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상단을 뚫어요. 상단을 뚫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상단을 뚫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붕붕붕 날아가죠. 근데 이렇게 붕붕붕 날아갔는데 특별하게 매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역으로 한 번 더 이쪽에서 내가 매수가 부담스럽다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식은요. 소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우리 속담 있잖아요. 주식도 상승을 해보고 오버했던 슈팅을 했던 종목이 또다시 슈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서 붕 뜨잖아요. 붕 뜨고 나서 횡보한 다음에 또 붕 뜨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스토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주가를, 이 상단을 뚫으려면요. 굉장히 빠르고 강한 매수세, 체결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반적인 흐름에서 위로 계속해서 순매수로 막 매수 포지션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럼 그 매수 포지션은 강한 기대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케이스, 2케이스, 3케이스까지 만들어지면서 주가 반등과 주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게임즈도 이게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슛을 보여줬어요. 어떤 슛을 보여줬냐면 자, 엔빌로프 상단을 뚫었습니다. 큰 종목은 잘 안 뚫려요. 근데 큰 종목이 엔빌로프 상단을 뚫었다는 건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이벤트 사건이죠. 이 종목은 약한 종목이에요? 센 종목이에요? 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엔빌로프 상단 20에 30을 뚫었다? 센 종목이다. 관심 종목에 두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두고 나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서 단기 출해야 돼.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왜? 여기서 벌써 높은 자리니까. 여기서 비중을 50%, 100% 들어갈 수는 없지만 비중을 5%, 10%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파동과 함께 내려오죠. 지지대 만들어지죠. 지지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데서 매수 포지션 가질 수가 있겠죠.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이번엔 못 들어요. 왜? 이때보단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지지대를 또 확인해서 쌍바닥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저항 9만 원대나 이런 데서 좀 매도를 해야겠죠. 왜? 2번 이상 뚫었으면 여기도 힘이 있는 건데 여기서 힘을 보여줬지만 여기서 힘을 못 보여줬으니까 다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차트로 바뀌었죠. 이때는 급등주, 이제는 추세주로 바뀐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센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니까 주식의 센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엔빌로프의 20에 30을 돌파하면 그 종목은 센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에 두시고 트레이딩 하시게 되면 거기서 단기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 중기 트레이딩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케이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대박이었던 게 상장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엔빌로프 20에 30을 이 시총 높은 종목이 팡 뚫습니다. 뭐예요? 나야 시장의 주인공이란 얘기죠. 자, 자동차 리스와 렌트 시장 확대로 실적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빵 뚫어줍니다. 뚫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중심주고 강세주가 되다 보니까 쫙 내려오는데 또다시 어떻게 돼요? 이 근처 오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가봤으니까. 가봤는데 이 종목은 재료도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렌탈이라든지 리스라는 모멘텀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중소 기업들에서만 허용됐던 중고차 부분이 이제는 대기업들도 허용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단기 트레이딩 가능했죠.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 이제 고수영이에요. 장중에 앉아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장중에 못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지지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죠. 바삐 움직이고 바삐 못 움직이고의 차이에 따라 트레이딩 전략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실시간을 볼 수 없는데 이 전략들로 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리스크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네오이즈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가 네오이즈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네오이즈도 쫙 뚫은 거예요. 쫙 뚫고 나서 관심 종목에 두셔야 돼요. 왜? 여기서 두시는 게 아니니까 주식은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창고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오늘 올라가는 종목을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었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니까 관심주 쫓아가질 않았겠죠. 두고 있다가 이 정도 지지대에서 딱 매수하면 또 급등 나왔죠. 또 이 근처에서 나오는데 뭐예요? 이번에 돌파하려다가 실패했으니까 이거는 지금은 빵빵빵보다는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주식을 트레이딩하고 흐름을 볼 때는 항상 구분을 해서 보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종목적으로 지금부터는 자, 이 시작했던 자리 쌍바닥 21,300원이니까 2만 사실은 한 10% 여유 두면 23,400원 정도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엔빌로프 매매법을 통해서 좀 재밌게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또 다양한 공부를 하시자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QR코드 지금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늘 흔들리게 할 텐데 용기 가지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자 되십시오.